안녕하세요, 파이코인TV입니다. 오늘은 9월 10일이고요 주말입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파이코인 네트워크 안에서 그 파이코인 가격 그리고 기업 데이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제한이 올라온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투자자분들도 파일코인에 현재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왜 파일코인 가격이 현재 이렇게 저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뭐냐면 이제 파일코인 플러스에 대한 거래 품질 배율의 예정된 감소에 대한 동기 및 예시 타임라인이라고 적혀 있어요. 기업 데이터의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인데 파일코인 플러스를 종료하려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파일코인 플러스의 단점, 존중해야 할 일반적인 설계 원칙, 그리고 파일코인 플러스 거래의 품질 승수 감소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 논의할 것입니다. 이거는 GitHub 사이트에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개발자들끼리 합의를 하고 거버넌스를 통해서 결정을 짓고 그게 이제 오픈소스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이 파일코인을 만든 그 예를 들어서 뭐 주한 베넷이 있어요. 후안 베넷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파일코인 네트워크를 전체적으로 뭐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개발자들이 모여가지고 투표를 통해서 거버넌스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코인 플러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스토리지 제공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거래 품질 승수, 딜 퀄리티 멀티플레이어 이게 진짜 중요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이러한 검증된 데이터를 저장한 스토리지 제공업체 이거는 이제 채굴 업체죠. 스토리지 업체에게 10배 승수, 파일코인 플러스가 아닌 거래에 약 9배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채굴량이 9배가 증가를 해요. 제공하고 점유율을 늘립니다. 블록 보상 승수 데이터 클라이언트 확보와 데이터 온보딩을 위한 도구 및 프로세스 구축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파일코인 플러스가 제일 처음에 나온 그 이유였죠. 근데 데이터 캡을 배포하기 위해 공중인 그룹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공중인. 지금 파일코인 네트워크에서 제일 문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공중인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 범주를 발전시켰습니다. 소규모 스토리지를 요구 사항을 위한 파일코인 주소 및 GitHub ID 기반 데이터 캡 할당, 소규모 데이터 스토리지죠. 그 다음에 중소규모, 그 다음에 대규모. 이게 다 공중인이 승인을 하는 거예요. 승인을 해서 이 기업의 데이터는 정상적인 데이터고 이런 것들을 승인해주는 그 공중인이 약 80여 명 정도 있습니다. 80여 명 정도 현재 파일코인 네트워크에는 공중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 무슨 문제를 제기를 했냐. 파일코인 플러스는 검증된 중요한 클라이언트와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끌어들이고 데이터 온보딩을 위한 프로세스를 개발 가속화했습니다. 그러나 파일코인 플러스의 영향으로 파일코인 성장 궤적이 위태로워졌습니다. 라고 이 사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이제 합의에 대한 과부하, 두 번째 복잡성. 이거 진짜 맞는 말이죠. 파일코인 플러스는 스토리 제공업체와 클라이언트 코드베이스, 경제적 예측, 거버넌스, 데이터 온보딩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왜냐면 아마존 웹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네이버, 여러분들이 이 클라우드를 사용을 할 때 어떻게 지금 다가가죠?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서버 그냥 맡기겠다 하면은 그냥 바로 결제하고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파일코인에다가 데이터를 맡기기 위해서는 스토리지 제공업체, 즉 채굴 업체를 찾아야 하고 1번, 그리고 두 번째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승인이 한 번만 받는 게 아니고 계속 여러 번에 겹쳐서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두 번째 복잡성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가용성 약속. 파일코인 플러스 10배 담보 요건은 스토리지 프로바이더가 채굴 업체가 대량의 파일코인에 액세스하거나 무담보 레버리지를 허용하는 대출 기간을 찾도록 강제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진짜 맞는 말인데 1테라바이트를 저희가 그 실링을 해요. 1테라바이트 데이터, 기업 데이터를 저장을 하려면 이거는 이제 1테라바이트를 저장하는 게 아니고 약 10테라바이트의 담보금을 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지 프로바이더들은 파일코인이 안 그래도 가뜩이나 부족한 상황인데 1테라바이트 실링하는데 10테라바이트의 담보금이 들고 그만큼의 또 가스비가 들어가 버리니까 우리가 파일코인을 대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열악한 UX, 억스, 진짜 맞는 말이죠. 파일코인 플러스 데이터를 클라이언트 및 스토리지 제공업체에 데이터를 온보딩하는데 큰 프로세스 부담과 오버헤드를 도입했는데 이는 스토리지 시장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맞는 말이죠. 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마존 웹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KT 다 쉽게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라고 이 개발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원시바이트 전력 감소. 이것도 맞는 말이죠. 파일코인 플러스는 스토리지 프로바이더 채굴업체 CC 및 파일 플러스가 아닌 거래 블록 보상 수입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블록 보상에 대한 세율은 약 50%입니다. 이로 인해 약 9개월 동안 RBP, 이건 전체 로우 바이트 파워입니다. 30%가 감소했습니다. 무허가 스토리지 프로바이더를 지원하기 위해 오랜 토큰 경제화를 조정하는 제한은 공급 발행이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파일코인의 가치의 신뢰를 손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부정적인 가격 영향. 파일코인 플러스는 여기서 나오는 이 파일코인 플러스는 데이터 캡을 받아가 기업의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실링해서 나오는 이 전체를 파일코인 플러스라고 합니다.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들 알 거예요. 파일코인 플러스는 파일코인 채굴 난이도를 감소시켜 파일코인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치 병목 현상을 발생시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물론 기업의 데이터를 받아와서, 이거 한 7위 업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론 기업의 데이터를 받아와서 실링을 하는 건 당연히 맞아요. 저희도 기업 데이터를 최대 많이 받아왔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여기 보시면 로우 바이트 파워가 있어요. 이게 실제로 실링을 한 양이에요. 실링. 이건 6.95 페타밖에 안 했는데 실제로 유효 채굴 파워는 이건 68.72% 페타바이트. 10배가 늘어났죠. 실제로 실링한 거는 6.95인데 늘어난 거는 10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담보도 10배로 들어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채굴이 훨씬 더 쉬워지고, 봐보세요. 이렇게 올라가 버렸죠? 엄청나게, 원래 60페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난이도가 낮아져서, 채굴 난이도가 낮아져서, 지금 블록 보상도 굉장히 적게 나오고, 지금 블록 보상도 12개로 줄어들었고, 이게 데이터 캡의 문제다 라고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 맞는 말이에요. 이제 맞는 말을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심스러운 효율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파일코인 플러스에서 비준수 행위자를 퇴치하려는 노력은 커뮤니티의 냉소주의를 갈등을 증가시켜 잠재적인 사용자, 투자자 및 채굴업체가 생태계를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적대감은 일반적이고 블록 보상의 장치화에 대한 좌절감이 널리 펴져 있습니다. 검열은 커뮤니티 관리에 꼭 필요한 수단이 논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독성은 파일코인 생태계에 다른 곳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효율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왜곡된 인센티브. 이거 진짜 8번이 저는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면
파일코인 플러스 프로그램 메커니즘은 의도치 않게 스토리지 프로바이더가 사기를 저지르고 뇌물을 지불할 여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중인과 이를 임명 해임한 담당자의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공중인을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국에서 한번 걸렸어요. 어떤 거냐면 공중인을 매수해서 너 우리 승인해주면 우리가 너한테 인센티브를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9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중립성, 객관성 상실. 그러니까 품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허가와 중화, 허가 및 중앙화. 지금 파일코인 네트워크는 데이터 캡 같은 경우는 기업 데이터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이건 중앙화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증인이 할당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말이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표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 스토리지 캐파시티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22년도 1분기부터 이 늘어난 이거는 다 데이터 캡입니다. 데이터 캡을 받아가지고 지금 실링을 한 거예요. 이건 올라갔죠. 근데 네트워크 RB 파워 그냥 일반 섹터로는 지금 감소됐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맞지가 않다. 파일코인 네트워크에 뭔가 좀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금 하자. 그래서 이분이 현재 이 깃허브에다가 남긴 내용이 뭐냐면 단순하고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뭔가를 해야 된다. 새로운 디자인은 핵심 프로토콜 단순성 목표로 해야 된다. 또한 이것은 가능한 빨리 메인넷에 반영하도록 프로토콜을 변경하고 최소화해야 됩니다. 두 번째, 네트워크의 안정성. 제한은 롤아웃 충격을 최소화하고 네트워크 불안정성을 최대한 방지해야 합니다. 현재 거래에 대한 영향 최소화. 우리는 사후에 네트워크의 변경을 방해하고 싶습니다.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 싶습니다. 장기적인 보장. 이것도 맞는 말이고. 그래서 이분이 얘기를 하는 게 다 거의 다 어떻게 보면은 좀 심오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옵션 1과 옵션 2를 한번 보게 되면 새로운 데이터 캡 할당을 즉시 중단하자. 업그레이드 시에 FIP 완료 시 승수 10배 승수를 제거하자. 업그레이드 후 온보딩된 모든 섹터에는 원시 바이트 저장 기능이 있어 거래 승수가 효과적으로 제고가 됩니다. 그래서 섹터 확장 시 업그레이드 후에는 10배수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 사람이 옵션을 제안을 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파일코인 플러스 거래 전력 10배에서 한 배로 줄이자. 원래 그냥 CC 섹터 하는 것처럼 이렇게 줄이자. 예를 들어 처음 6개월 동안 승수 곱하기 5로 다음 6개월 동안은 승수를 2.5배로 더 줄여보자. 이런 것들을 계속 제안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건 뭐냐면, 현재 이 파일코인 플러스 제도 자체가 파일코인 네트워크의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뭔가를 하락시키고 있다. 그리고 채굴 난이도를 굉장히 낮춰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하고 있고, 굉장히 아래에서도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거의 다 지지를 하고 있어요, 이분의 얘기를. 그래서 8월 3일에 올라온 내용이고 댓글이 53개나 달렸습니다. 거기다 답글이 297개가 달렸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나중에 어떻게 될지가 기대가 되고, 지금 이 파일코인 플러스 자체가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시스템이 저는 제일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 공증 제도가 제일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사람이 직접 하고 있으니까 형편성이 어긋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파일코인 재단에서 와가지고, 이것도 저희 대표님께서 발표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거버넌스를 통해서 정해질 거고요. 또 이러한 거버넌스를 통해서 정해지고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앞으로 또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전에 필립이라고 해가지고요, 초창기 때 이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평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파일코인 평판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1위부터 쭉 있어요. 이게
이 노드들이 우리가 관리 열심히 하고 이만큼 저장할 수 있고 금액은 얼마 정도 된다, 이게 다 나와 있어요. 프라이스가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저장하면 된다, 이렇게 찾아가지고 우리가 스토리지 프로바이더를, 채굴 업체를 찾아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를 만드는, 이게 제일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왜 이걸 활용하지 않고 데이터 캡을 할 때 서로가 지금 다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블록 보상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채굴 업체도 문제고, 블록 보상이 난이도가 줄어들어서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이런 게 계속 악조건이 반복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버넌스를 낸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GitHub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좀 잘 모니터링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는 시간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